봄이 깊어가던 어느 해였습니다. 한 고을에 33세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순이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아온 지 벌써 10년. 그 세월 동안 순이는 배를 짜고 바느질을 하며 제 한 몸 간신히 건사해 왔습니다. 순이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였습니다. 살인문을 들어서면 작은 텃밭이 있었고 그 옆으로 장독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배틀이 있었는데 순이는 날마다 그 배틀 앞에 앉아 배를 짰습니다. 북을 던지고 바디를 당기고 다시 북을 던지는 일. 그 반복되는 움직임 속에서 순이는 지난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배를 짜는 소리,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가 순이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이제 혼례는 글렀다 여기고 살았지요. 순이는 종종 이웃 안악들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안악들은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재혼은 생각 안 하시오? 좋은 분 소개해 드릴까요? 그럴 때마다 순이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30이 넘은 과부의 재혼은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더구나 순이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 아이를 키우느라 세월이 가는 줄 몰랐을 텐데 홀로 지내는 세월은 더디고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벌어서 제 입에 풀칠하며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누구에게 구박받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이가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법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이 인연입니다. 그의 초여름이었습니다. 모내기가 끝나고 보리가 익어가던 때였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배를 사러 온 사내가 있었습니다. 성은 김씨요, 이름은 득수라 했습니다. 29의 총각이었습니다. 득수는 키가 훤칠했습니다. 어깨가 넓고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얼굴은 특별히 잘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눈빛이 맑았고 말씨가 공손했습니다. 이 집에서 배를 짠다고 들었습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득수가 살인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배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빼는 안채 있습니다. 순이가 득수를 안내했습니다. 득수는 방 안에 가지런히 쌓인 배 필드를 보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참으로 결이 곱습니다. 득수가 배 한 피를 집어들어 펼쳐 보였습니다. 빛에 비춰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손길이 정성스러운 게 느껴지는군요. 실 하나하나가 고르고 짜임새가 튼튼합니다. 이런 배는 오래 써도 해지지 않겠습니다. 득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배를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값이 싼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오래 해온 일이라 손이 익었을 뿐이지요. 순이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제 솜씨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언제나 반가운 일이니까요. 특히 배를 짜는 일은 고되고 오래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북을 던지고 바디를 당기는 일,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하는 일, 그런 노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순이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이 배 세 피를 사겠습니다. 값은 얼마입니까? 득수가 물었습니다.
순이가 값을 말하자 득수는 흥정하지 않고 그대로 값을 치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값을 깎으려 했는데 득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값을 드려야지요. 이런 좋은 배를 이 값에 산다면 오히려 제가 이득입니다. 득수의 말에 순이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공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득수는 자주 순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배를 사러 온다는 핑계였습니다. 지난번에 산 배가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5피를 더 사려고 합니다. 친척이 혼례를 앞두고 있어서 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2달쯤 지나자 득수는 배를 사지 않고도 찾아왔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인사드리려고요. 텃밭에 상추가 잘 자랐군요.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작물이 잘 되나 봅니다. 처음에 순이는 낯설어 했습니다. 자신보다 4살이나 어린 남자가 왜 자꾸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배값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제 배에 흠이 있어서 따지러 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득수는 그저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당에 앉아서 날씨 이야기를 하고 농사 이야기를 하고 마을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홀로 사는 순이에게는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하늘이 높고 맑아지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득수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새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기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득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지만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익숙해진 것뿐입니다. 뜰에 장독대가 기울어 보이는데 제가 좀 봐드려도 되겠습니까? 득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장독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울어진 곳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돌을 받치고 흙을 다지고 정성스럽게 손을 보았습니다. 지붕기와도 몇 장 빠진 것 같은데 다음에 올 때 가져와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실 것까지야. 이런 일은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득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득수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순이의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울타리를 고치고 우물을 청소하고 무거운 짐을 날라주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정성을 다해서 순이는 점점 득수에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제는 그의 방문이 기다려졌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바람이 차가워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득수가 중매쟁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중매쟁이는 마을에서 소문난 할머니였습니다. 혼담을 주선하는 일을 오래 해온 분이었습니다. 순이 씨,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득수는 순이 앞에 바르게 앉아서 말했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남자와의 혼인이라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까?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꿰었다고 하지는 않을까? 저는 득수 씨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4살이나 더 많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득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따위는 중요치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요. 저는 순희 씨의 마음씨를 보았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분입니다. 그런 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득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둘이 좋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득수의 말에 순이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살아온 순이에게 누군가 함께하고 싶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은 큰 위로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순이가 말했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득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순이는 혼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득수의 진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인을 약조하고 나서 두 사람은 혼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수를 장만하고 날짜를 잡고 손님을 청할 일을 의논했습니다. 순이는 혼수를 장만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배를 더 많이 짜고 바느질 일감을 더 받았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득수도 자주 찾아와 혼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혼례 날짜를 의논하고 하객 명단을 정하고 음식 준비를 상의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모든 것이 달콤했습니다. 득수는 여전히 공손했고 순이를 대하는 태도도 변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순희 씨,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함께 산책하실까요? 순희 씨, 이 꽃이 예쁘길래 가져왔습니다. 순희 씨, 제가 순희 씨와 혼인한다는 것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득수의 말은 다정했고 그의 행동은 배려로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혼인을 결정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날은 순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배를 짰던 날이었습니다. 혼수 장만을 위해 돈이 더 필요했기에 평소보다 부지런히 일했던 것입니다. 아침 일찍 배틀 앞에 앉아서 북을 던지고 바디를 당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저녁도 늦게 먹었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였고 허리는 점점 뻐근해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득수가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배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셨습니까? 득수가 방 안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수도 장만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돈 쓸 일이 많아서요. 순이가 배틀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저렸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허리를 펴며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많이 결리는군요. 득수가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더니 온몸이 뻐근합니다. 몸이 고되네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되기는 했지만 혼수를 위한 일이니 기꺼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득수가 말했습니다. 아씨, 그건 연세 탓이 아니겠소? 순이는 어깨를 주무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시라니, 연세 탓이라니,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득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순이를 아씨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순이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씨라니, 그리고 연세 탓이라니, 하루 종일 일하면 누구나 피곤한 법인데 왜 갑자기 나이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나는 아직 멀쩡한데 말이요. 득수가 덧붙였습니다. 젊은 사람은 이 정도 일은 거뜬하지요. 하지만 아씨는 연세가 있으시니 득수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귀에는 그 말이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순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순이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이가 준비한 밥상이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순이는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씨. 득수가 말했습니다. 또 아씨였습니다. 아씨, 밥이 맛있습니다. 아씨, 물 좀 더 주시겠소? 밥을 먹는 내내 득수는 아씨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순이의 본래 이름인 양, 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순이 씨라고 불렀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아씨가 된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 별것 아닌 일에 신경 쓰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전엔 거의 부르지 않던 아씨라는 호칭이 그날 이후로 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이와 득수는 함께 장에 갔습니다. 혼수로 쓸 그릇을 사러 간 것이었습니다. 아씨, 오늘 장에 사람이 많군요. 득수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날이라 그렇지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릇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 가지 그릇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대접, 접시, 종지, 국그릇. 순이는 하나하나 살펴보며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접이 크기가 좋은데 어떻습니까? 순이가 득수에게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씨, 너무 오래 고르시면 지치실 텐데요. 득수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릇은 오래 쓸 물건이니 신중히 골라야지요. 그렇지만 아씨는 연세도 있으시니 오래 서 계시면 다리가 아프실 것 아니요? 또 연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순이는 손에 들고 있던 대접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요. 빨리 정하시는 게 어떻겠소? 득수의 말에는 걱정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그것이 재촉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순이는 서둘러 그릇을 골랐습니다. 원래는 더 여러 가지를 보고 싶었지만 득수가 계속 지치실까봐 연세가 있으시니라고 말하는 바람에 제대로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장에서 돌아오는 길 순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득수의 말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연세 탓, 아씨는 연세가 있으시니 지치실까봐. 그 말들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무시였습니다. 은근한 무시였습니다. 그 후로 득수의 말버릇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날마다 순이의 나이를 입에 올렸습니다. 아씨,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니 옷을 두껍게 입으시오. 연세가 있으시니 감기 조심하셔야지요. 아씨, 이 짐은 제가 들겠소. 아씨가 드시기에는 무거울 것이요. 아씨,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몸 상하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시오? 모든 말에 연세, 나이, 아씨가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것이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득수는 순이를 마치 노인 대하듯 했습니다.
아직 33밖에 안 된 순이를 마치 예순이 넘은 노파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은 밭일을 하고 돌아오는 순이를 본 득수가 말했습니다. 아씨, 밭일은 제가 하겠다고 했지 않았소? 왜 혼자 가셨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풀 좀 뽑고 물 좀 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아씨는 연세가 있으시니 이런 일은 젊은 사람이 해야지요. 다음부터는 제가 하겠소. 득수의 말에는 순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순이를 무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순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비단 가게에 갔습니다. 홀레복을 지을 비단을 고르러 간 것이었습니다. 비단 가게 주인이 여러 가지 비단을 펼쳐 보였습니다. 붉은 비단, 파란 비단, 초록 비단, 햇살에 비친 비단들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이 붉은 비단이 곱습니다. 홀레복으로 딱 좋겠어요. 순이가 한 필의 비단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부드럽고 고운 비단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걸로 하시지요. 득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파란 비단도 보고 싶은데요. 저고리는 파란색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순이가 다른 비단을 펼쳐 보였습니다. 아씨, 비단은 한 필이면 족하지 않겠소? 득수가 말했습니다. 한 필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저고리와 치마를 다 만들려면 두 필은 있어야. 비단이 비싼데 굳이 두 필이나 필요하겠소? 한 필로도 충분합니다. 득수의 말에 순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비단이 비싸다니. 물론 비단은 비쌌습니다. 하지만 홀레복은 일생에 한두 번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끼자는 말인가요? 하지만 아씨, 연세도 있으시니 오래 고르다 지치실까 염려되어서요. 빨리 정하시지요. 염려라 하였으나 그 말엔 배려보다 재촉이 앞섰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붉은 비단 한 필만 샀습니다. 비단 가게를 나서며 득수가 말했습니다. 아씨는 제가 없으면 이런 일도 힘드실 텐데 제가 있어 다행이지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 혼자 이런 일을 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소. 그 말에는 자신이 순이를 도와주고 있다는 은근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순이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득수는 옆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음식 준비를 의논해야겠소. 하객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면 아씨가 힘드실 테니 간소하게 하는 게 좋겠소. 떡은 몇 시루나 할까요? 한두 시루면 충분하지 않겠소? 아씨 혼자 준비하시기에는 너무 많으면 고되실 것이요. 득수는 모든 것을 순이의 나이 때문에 정하려 했습니다. 순이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연세가 있으시니 힘드실 테니라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하는 마음일까? 배려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무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염려라는 이름으로 말했지만 실상은 순이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득수는 또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아씨, 혼례를 올리고 나면 같이 살아야 하는데 어디에서 살까요? 제 집이 작기는 하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아씨의 집은 너무 낡았습니다. 지붕도 새고 벽도 허술하고 제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떻겠소? 득수의 제안이었습니다.
득수 씨 댁은 어디에 있나요? 이웃 마을입니다. 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요. 그럼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건가요? 그렇지요. 부모님도 아씨를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삶이었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버지가 55, 어머니가 53입니다. 순이는 놀랐습니다. 득수의 어머니가 53이라니 자신보다 20살이나 많았습니다. 아씨가 오시면 어머니께서 많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며느리가 오시니 집안일도 잘하실 것이고 철도 있으실 테니까요. 연세가 있으신 며느리. 득수는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알았습니다. 득수가 자신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나이 때문이라는 것을. 젊은 여자는 버릇이 없고 집안일을 못할 거라 생각하고 나이가 있는 여자가 더 순종적이고 일을 잘할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득수는 계속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씨는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도 힘드실 테니 제 집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제가 있으니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 말이 편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시부모 모시는 며느리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혼례 날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이는 혼수 준비를 거의 마쳤고 득수도 혼례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득수가 순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고 벌레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순이가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득수가 마루에 올라앉았습니다. 순이도 마루 한쪽에 앉았습니다. 등잔불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이 씨, 득수가 처음으로 오랜만에 순이 씨라고 불렀습니다. 아씨가 아니라 순이 씨라고. 순이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우리가 혼이 나면 아이는 빨리 가져야 하지 않겠소?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야 하늘의 뜻에 따라야지요.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것이니까요. 하늘의 뜻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요. 득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를 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소? 저도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니. 아씨, 득수가 다시 아씨라고 불렀습니다. 순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으니 여인은 35이 넘으면 아이 갖기 어렵다 하더이다. 득수의 말에 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아직 33입니다.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지 않소? 2해 후면 35이 됩니다. 저는 아직 젊으니 괜찮지만 아시는 시간이 없지 않소? 득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꼬리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은 젊으니 문제없지만 순이는 나이가 많으니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득수 씨,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의 일입니다. 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겠소? 제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걱정이라고 하시지만 순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말 해주는 사람, 나 말고 또 있겠소? 제가 아씨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실망할 것입니다.
득수의 말에 순이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쥔 채로 이것이 나를 생각하는 말인가? 순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생각한다면서 내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를 걱정한다면서 나를 상처 입히는구나. 득수 씨, 순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나이가 그렇게 거슬리십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언제 그런? 득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나이 따위는 중요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지요. 순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소? 제가 걱정되어서. 걱정이라고 하시지만 그 걱정 속에는 제 나이를 탓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순이가 득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득수 씨는 혼인을 약조한 이후로 날마다 제 나이를 입에 담으십니다. 그건 몸이 피곤하다 하면 나이 탓이라 하시고 물건을 고르는데 시간이 걸리면 연세가 있으니 지친다 하시고 밭일을 하면 연세가 있으니 힘들다 하시고 이제는 아이 이야기까지. 순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아씨,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아니오? 저는 그저 아씨를 위해서.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순이가 득수의 말을 또 끊었습니다. 득수 씨께서는 제가 느끼는 것을 모르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 나이를 입에 올리시면서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십니다. 저는 정말 아씨를 위해서. 저를 위한다면서 제 마음은 헤아리지 않으십니다. 저를 아낀다면서 제 자존심은 지켜주지 않으십니다. 순이의 말에 득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솔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하다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아씨, 제가 언제 무례하게. 처음 만났을 때 득수 씨는 제 배를 보며 손길이 정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제 솜씨를 알아보고 제 노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때 득수 씨는 제 나이를 보지 않고 저라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득수 씨는 저를 보지 않고 제 나이만 보십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오직 나이만 생각하십니다. 그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순이가 득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득수 씨는 제 나이를 짐처럼 여기고 계십니다. 아직 혼례도 올리지 않았는데 벌써 그러십니다. 그렇다면 함께 살아가는 세월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득수 씨는 그것을 입에 올리실 것입니다. 득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33입니다. 득수 씨보다 4살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전부는 아닙니다. 저에게는 나이 외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꿈도 있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득수 씨는 오직 제 나이만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상기시키십니다. 그것이 배려라고 걱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에게는 무시입니다. 아씨, 득수 씨, 순이가 득수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제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드리는데 득수 씨는 제가 예민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데 득수 씨는 자신은 아씨를 위한 것뿐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저를 위하는 마음입니까? 득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진심을 이렇게 오해하시다니 실망입니다. 득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아씨를 위해 말한 것뿐인데 이렇게 몰아세우시다니. 저를 위한 말이라면 제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순이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군요.
득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아씨께서 마음을 가라앉히시면 다시 오겠습니다. 득수 씨, 순이가 득수를 불렀지만 득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마당으로 내려가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신도 제대로 신지 않고 마치 토라진 아이처럼 득수가 떠나고 난 뒤 순이는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밤바람이 조금씩 불어왔습니다. 가을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대로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일까? 순이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득수 씨 말대로 그저 나를 걱정해서 한 말인데 내가 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득수의 말에는 분명 가시가 있었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무시였습니다. 순이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득수를 만났을 때의 설렘, 연세 따위는 중요치 않다던 그의 말, 혼인을 약조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조금씩 변해가던 그의 말투들. 연세 탓, 아씨는 나이가 있으시니 오래 고르시면 지치실 텐데 여인은 35이 넘으면 하나하나는 작은 말이었습니다. 한번 들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이고 쌓이니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중천에 떠 있었고 별들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33입니다. 순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늙은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33의 여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왜 그 사람은 내 나이를 자꾸만 입에 올리는 걸까? 순이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혼인은 함께 늙는 일이라 하였거늘 득수는 이미 자신의 나이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젊고 순이는 늙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혼례도 올리지 않았는데 벌써 이러한데 함께 살아가는 세월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순이는 상상했습니다. 혼인하고 1년이 지나면 득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씨, 이제 34이시니 몸조리 잘하셔야지요. 2해가 지나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씨, 35이 되셨으니 이제 정말 나이가 드셨군요. 5해,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득수는 계속해서 순이의 나이를 입에 올릴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순이의 죄인 양, 부끄러운 일인 양. 순이는 또 상상했습니다. 만약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득수는 분명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역시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시부모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이 탓이 될 것입니다. 순이가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이 생기든 모든 것이 나이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등잔불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기름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일어나 기름을 더 부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냥 불이 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불꽃이 작아지고 마침내 사그라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망했습니다. 진심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은 아니었지만 그 진심 속에
이미 틈이 있었다는 것이, 그 틈이 바로 자신의 나이였다는 것이, 사람을 아낀다 하면서 그 사람의 세월을 업신여겨도 되는 것인가? 순이는 그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아낀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이도, 과거도, 약점도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득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이의 나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약점으로, 짐으로 여겼습니다. 순이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순이는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갈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득수 씨께 저와의 혼인을 약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달간 득수 씨께서 보여주신 정성과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우리의 혼인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득수 씨께서는 저를 염려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 속에는 제 나이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혼인을 약조한 이후로 득수 씨께서는 날마다 제 나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언제나 나이를 먼저 떠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혼인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도 과거도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득수 씨는 이미 제 나이를 짐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아직 혼례도 올리지 않았는데 그러하신데 함께 살아가는 세월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득수 씨는 그것을 입에 올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제 잘못인 양, 제 부족함인 양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33의 세월은 제가 살아온 귀한 시간입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혼인이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득수 씨께서 좋은 인연을 만나시길 빕니다. 득수 씨의 진심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득수 씨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순이 올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인을 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이는 이웃에 사는 소년을 불렀습니다. 철이야, 이 편지를 이웃 마을 김득수 댁에 전해줄 수 있겠니? 네, 아주머니, 지금 다녀올게요. 소년은 편지를 받아들고 달려갔습니다. 순이는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몸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니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텃밭으로 가서 상추를 뜯었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멈춰서서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된장이 잘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순이의 집도 순이의 삶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혼인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일이야.
순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이를 짐처럼 여기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나이를 당당히 여기며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며칠 뒤 득수가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담 너머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득수 씨, 돌아가십시오.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순희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득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득수 씨께서 잘못하신 것은 아닙니다.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 것뿐입니다.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득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득수 씨께서 제 나이를 입에 올리시는 것도 이미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득수 씨의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말도 바뀌지 않습니다. 득수 씨는 저보다 젊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약점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득수 씨, 혼인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이가 득수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득수 씨는 제 나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저는 그런 득수 씨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담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득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순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득수 씨께서 진정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분과의 인연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와는 이미 너무 많은 말들이 오갔고 그 말들이 쌓여벽이 되었습니다. 득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순이는 담 너머로 그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살인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발소리. 순이는 담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혼례는 어찌 된 것이오? 날짜가 다가오는데 준비하는 기색이 없으시니. 혼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순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그렇게 좋아 보이던 두 분이.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순이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이를 안타까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나이 차이가 나니 문제가 생긴 게 아니겠소? 30이 넘은 과부가 혼인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지. 젊은 사내가 왜 나이든 여자와 혼인하려 했는지 모르겠소. 순이는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말이 많습니다. 무엇을 해도 무엇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에 일일이 신경 쓰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 순이는 다시 혼자 살았습니다. 배를 짜고 바느질을 하고 때로는 이웃의 혼례복을 지어주며 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왔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 안악이 찾아왔습니다. 순희 씨, 혼인을 파하시고 후회는 없으십니까? 안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마당에 핀 봉선화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시는 것이 외로우시지 않습니까?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순이가 안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나이를 부끄러워하며 사는 것, 제 세월을 짐처럼 여기며 사는 것, 그것은 제 자신을 잃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습니다. 안악은 순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순희 씨는 참 강하십니다.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 자신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나이를 당당히 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그날 밤 순이는 홀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배를 짜느라 거칠어진 손, 바늘질을 하느라 굳은 살이 박힌 손, 이 손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손으로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33의 세월,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온 귀한 시간이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은 칼보다 깊이 남습니다. 특히 웃음 속에 담긴 말, 배려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말이 가장 오래 아픕니다. 연하라 해서 젊은 것이 아니요. 연상이라 해서 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가 하는 말로, 그가 하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달은 여전히 뜨고, 계절은 여전히 바뀌고, 사람들은 여전히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